안녕하세요. 공주타로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에 여러분의 재회 가능성, 재회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있는데요. 재회를 하고 싶은 상대방을 떠올려 주셔도 좋고 아니면 질문 자체에 집중을 해서 가장 뽑고 싶은 카드 하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뽑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께서는 지금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함께 했던 시절 혹은 그렇게 된 상황에 있어서의 집착과 미련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바라는 바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연인으로서 나를 사랑해주고 내 옆을 지켜주는 그 상태인데 지금은 헤어진 상황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함께였던 그 시절, 그때, 그 사람, 그 감정 이런 것에 있어서 무서울 정도로 좀 집착을 가지고 또 미련을 가지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헤어지고 또 내가 재회를 바라는데 당연히 과거에 대해서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적인 다른 분들에 비해서 1번 분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것을 보자면 우리가 함께 했던 시절에 대해서 지금 좀 미화를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보여져요. 물론 같이 함께 했던 시간이고 소중했던 행복했던 기억들이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안 좋았던 기억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회상하는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에서 보는 것과 또 실제 그때의 기억, 행복도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가 있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행복하게 떠올리고 계신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그때와 다른 상태이고 과거의 나는 지금에 비해서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상당한 미화가 있다. 그리고 그 미화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대한 미련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보자면 현재 상대방은 재회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재회보다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누군가를 만나야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회에 있어서 선택지는 사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재회를 하느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느냐, 아니면 연애 자체를 잠시 쉬느냐. 이런 크게 세 가지에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재회나 연애를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상대방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혼자 있는 게 그리 불안정하고 불편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본인이 혼자 있는 게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연애를 해보고 싶은 그런 감정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해요. 물론 이 사람이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은 완벽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본인도 그런 것을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는 정도라는 게 있죠. 즉 있고 없고는 단 두 가지지만 정도로 봤을 때에는 중간 단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상대방도
1번 분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미련이 아주 크다고는 보기 어렵고,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새로운 연애를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7월의 재회 가능성을 봤을 때에는 두 분의 7월의 재회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사실 재회를 바라는 사람에게 재회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도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게, 어느 정도 7월이 의미가 있는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7월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개팅에 나간다던가, 직접적으로 이성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누가 보기에도 새로운 연애를 하려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내담자분 귀에도 들어오거나 1번 분께서 보게 되시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는 1번 분께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식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을 하기도 어렵고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지나서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많은 변화가 1번 분에게도 일어나고 두 사람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연락 가능성, 연락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먼저 봐야 하는데요. 7월에 상대방이 1번 분에게 먼저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번 분께서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답변은 하게 되나 1번 분께서 바라는 방향 혹은 바라는 반응까지는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에 있어서는 1번 분께서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기다리시는 쪽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상대방이 연락이 오는 것도 단순 찔러보기식이나 안부 연락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감정이 어느 정도 다시 생겨서 1번 분에 대해서 그리움도 있고 다시 제대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갖춘 이후에 연락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은 상대방 쪽에게 맡기는 것을 7월에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시 재회의 운으로 되돌아와서 리딩을 하자면 후반기에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도 높고요. 또 그게 어느 정도는 재회에 염두를 하고 있는 연락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되겠죠. 특히나 1번 분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됩니다. 나 혼자 전전긍긍하고 아프고 상대방은 새로운 사람 만날 것 같고 이런 기분에서 입장이 확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7월은 의미가 있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하게 재회 가능성이 낮다고만 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회라는 결실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시기지만 정말 많은 것이 변화하고 그것은 1번 분들의 내면도 그렇고 전체적인 상황도 그렇고 두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요. 안 변하는 게 없을 정도로 변화가 많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1번 분들은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 내면도 변하고 외면도 변하고 상황, 상대방, 우리 다 변하게 되는데 나까지 많은 요소들을 건드려서 변화를 하게 되면은 7월은 너무나 혼잡한 달이 될 거예요.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미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끌고 올 수 있게끔 중심을 더 잘 잡는 달이 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별 이후에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사람들도 있고 또 이별을 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언제 이별을 했는지를 떠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시기가 이번 분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냥 슬퍼요. 그냥 힘들어요.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것, 그 사람이 내 옆에 없는 것 외에 특별하게 부과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사무치게 슬프고 아프고 힘듭니다. 반면에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애정, 감정도 굉장히 커진 시기예요. 이것 또한 헤어진 지 오래되었거나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이런 게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날들, 우리가 만나왔던 날들과 헤어졌던 날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 순간이 상대방에 대해서 가장 감정이 크게 요동치고 올라온 시기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별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느낌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다시 감정이 싹 트는 그런 순간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계속 좋았겠죠. 사귈 때도 좋았고 헤어져도 좋으니까 지금 이 타로를 보고 계셨을 텐데 그런 개념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에게 다시 마음이 끌리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약에 만난다고 예를 들어보면은 새로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감정을 그 사람에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새롭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전 사람은 이전 사람대로 있는 거고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대로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그런 것이 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처럼 예전에 만났던 내가 재회를 하고 싶던 이 사람에게 다시금 새로운 감정이 드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보자면 이분의 마음도 좀 요동치는 게 많은 시기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재회에 있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크게 못 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재회라는 것 자체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내가 무언가를 바꿔야겠다.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해야겠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크게 안 하시고 있고 오히려 지금 마음가짐으로 봤을 때는 포기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거니까 내가 무리하지 말고 포기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도 이번 분들과 지금 감정이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이분도 지금 이번 분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이 아니라 다시금 이번 분에게 느끼는 사랑, 다시금 빠지는 이런 과정을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다고 해요. 즉 지금 이 시기 자체가 두 사람에게는 가장 힘들면서도 서로를 많이 그리워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커지는 굉장히 감정의 변화의 폭도 크고 감정을 느끼는 것도 진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의 7월의 재회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두 사람 다 지금 힘들고 아프고 좌절하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좀 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월 초반은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가 걱정이 많아요. 머리로 생각할 게 너무 많고 걱정 많고 염려 많고 이런 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게 우리한테 아무런 해결을 주지 않죠.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어떤 행동이 나와야지 무언가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 사람 다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가 어느 시점에서는 좀 정적인 기운을 깨고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그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동적이고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사람이 고뇌를 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움직임을 한번 보이게 되면은 그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어떤 결심이 서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움직임, 많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움직임들은 두 사람들에게 재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두 사람의 재회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조금 눈총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총이라 할 게 뭐 엄청 심한 욕을 한다던가 뒷담화를 한다던가 하는 건 아니지만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요란하게 헤어졌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분명한 이별 사유다라고 평가할 만한 것으로 헤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커플들이 굉장히 극적으로 재회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봤을 때에는 쟤네 재회를 다시 했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두 사람 당사자들에게는 그리 중요치 않다고 합니다. 두 사람 서로는 크게 만족을 하게 되고요. 재회를 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자면 일단 상대방이 7월에 연락을 하실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또 만약에 이번 분께서 먼저 연락을 하신다면 그 연락을 상대방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연락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두 사람 모두가 할 가능성도 높고 또 하게 되면은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연락의 길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게 되는 경우도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충동적이지 않은 연락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분께서 먼저 연락을 하신다 하시는 것도 상대방이 굉장히 그것을 반기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7월에 연락운은 굉장히 좋다. 이런 연락운 자체가 트여 있기 때문에 재회운도 함께 높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분들도 지금 감정의 격변함이 많고 또 힘든 게 많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이 감정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아픈 거, 스스로 뭔가 바꾸기 어려운 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나 스스로가 이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해야지 더 나은 선택지가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객관적인 상황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내가 이렇게 감정이 많이 변화하고 또 힘들고 아픈 것도 많은 이 시기를 좀 잘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시면 조금 더 재회에 있어서 좋은 포인트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께서 현재 느끼는 주된 감정은 상대방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감정이에요. 사실 타인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전 연인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했던 사이고 연인이었을 때에는 내가 바라는 것을 상대방이 들어주기도 하고 나를 위해주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온전히 그냥 타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주는 사람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3번 분들께서 굉장히 크게 느끼고 계신다고 해요. 아마 3번 분께서 한번 잡았는데 상대방이 거절을 했거나 혹은 헤어질 때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위해 주던 시절,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지금처럼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게끔 했던 그때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랑을 받았던 내가 그리운 것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감정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두 사람의 감정을 봤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3번 분에게 잘해주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3번 분도 과거에 그렇게 상대방이 잘해줬던 때에 대해서 그리운 게 남아있고 상대방도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라는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두 분이 만날 때 상대방은 아쉬울 것이나 또 미련둘 것 그런 게 크게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별이 오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재회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가정을 하게 되었을 때도 또 본인이 많은 것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약간은 압박감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도 살짝 듭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를 되돌리는 것에 있어서도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관계가 끝나면 끝난 거다라는 생각을 고수하시는 편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감정이 생기거나 혹은 미련이 남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끊어진 관계, 끝난 관계를 되돌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어질 때 냉정했거나 혹은 3번 분께서 잡았을 때 거절을 했거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7월에 3번 분들의 재회 가능성을 보자면 재회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분들은 과거의 상대방이 그립고 그렇게 사랑받았던 내가 그리운 감정이 있는 반면에 상대방은 이별 자체에 대해서 한번 끝나면 이별이 그냥 끝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재회에 있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지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서 감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두 사람 모두가 서로에 대한 빈 공간을 굉장히 7월에는 크게 느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내 옆에 나를 가득 채워줬다가 그 공간이 이제 뻥 비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을 7월이 되면은 3번 분들도 그렇고요. 상대방도 그렇고 그것을 좀 크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7월에는 어느 정도는 다시 교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자체가 그냥 허송세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런 빈자리를 느끼기 때문에 다시 서로를 찾게 되는 순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왜 7월에 재회 가능성이 낮냐? 서로가 서로를 너무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킨다라는 게 내가 당신을, 당신이 나를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를 지키려고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연인 사이였고 또 그만큼 서로를 잘 안다고 해서 서로가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즉, 나는 나의 입장이 있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깨어진 사이를 서로가 필요하게 되고 생각나게 돼서 다시 붙이려고 해도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요. 나는 내 입장이 있는데 상대도 상대 입장이 있고 그것을 고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7월 안에는 그런 것들이 서로 봉합이 잘 되기 어렵고요. 오히려 서로의 입장 차이나 생각 차이, 견해 차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재회 가능성을 떠나 두 사람의 연락 가능성을 보자면 7월에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번 분께서 먼저 연락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본인에게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즉,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라는 것을 먼저 봤을 때에는 상대방이 굉장히 본인이 주도하려고 하고 본인의 필요하에서 하는 연락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이 연락을 이끌어 가려는 노력을 보일 것이고 상대적으로 3번 분들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3번 분께서 연락을 먼저 하게 된다라는 경우를 봤을 때에는 반대 입장이 됩니다. 상대방은 좀 더 소극적이게 행동을 할 것이고요. 오히려 3번 분들께서 많은 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락은 먼저 하시는 쪽보다는 기다리시는 쪽을 권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답답해서 못 기다리겠다, 내가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고 그런 판단을 하실 것이면 본인이
상대방과 연락을 함에 있어서 많은 것을 이끌어가고 책임지고 부담지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보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으니 나머지는 상대가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식으로는 연락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아쉬움이 많은 결과입니다. 서로가 잊지 못한 게 보여지고요. 미련이 남는 것도 보여지는데, 그래서 다시 어떻게 연락이 닿거나 교류가 생기는 것까지도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도 서로의 입장,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게 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7월 자체가 용두사미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결실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다가도 끝이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3번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고집을 조금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꼭 상대방한테 모든 것을 다 맞춰주고 위해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결과론적으로 서로가 각자의 입장을 챙기다 보니 흐지부지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너 고집을 꺾고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고집을 쉽게 꺾지는 않겠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고집을 꺾고 내가 좀 더 상대방을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7월에 재회가 어렵다면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선 재회가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는 게 맞겠죠. 그런 시각으로 생각을 하셔서 7월에는 조금 더 품어주고 수용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은 지금 좋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은 편이시고, 나쁘게 얘기하면 행복 회로를 돌리고 계시는 게 조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재회를 바라고 또 그런데 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힘든 마음이 있다는 건 당연한 기본 베이스일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재회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좋았던 때, 행복했던 때가 워낙 견고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등을 지고 변했다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헤어진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가 떠난 것 자체를 부정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토록 좋았는데, 이만큼 사랑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진 않을 거야.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로도 본인이 충분히 의지가 있고 움직일 의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조건 다가와 줘야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더 나서서 상황이 좋아질 수 있으면 충분히 내가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자면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 4번 분들에 비해서 조금은 정적이고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고 굉장히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도 속으로는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특히나 재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하지 못한 모습에 가까운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우리가 헤어졌던 이유가 명백하고요. 다시 재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헤어진 걸 유지하자고 하니 그것은 그건대로 너무 슬프고 외롭고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결정을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보여요. 사실 뭔가를 바쁘게 움직이면 바쁘구나, 혹은 절망하고 있으면 절망하구나, 이런 식으로 차라리 보여지는 움직임이 있으면 무언가를 평가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없으면 아무렇지 않구나, 아무것도 안 하구나 라는 평가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뭔가를 확실하게 결정해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4번 분들이 보시기에도, 외부에서 보시기에도 괜찮은 사람, 아무렇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못해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4번 분과의 어떤 교류나 접점이나 재회 같은 것에 있어서 회피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직 명확하게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 자꾸 노출이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힘들어지겠죠. 차라리 내가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결정을 했으면 어떠한 외부적인 자극이 오거나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4번 분들과 관련된 것을 멀리하고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이런 것까지 더해지니 더 정적이고 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두 분의 7월 재회 가능성, 재회 운을 보자면 두 분이 재회를 7월에 하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변화의 흐름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선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보여지는 시기가 생각보다는 빨리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를 보자면 두 분의 연락 가능성에 대해서 잠시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7월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4번 분께서 먼저 연락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상대방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상대방이 나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회피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내가 연락을 하면은 더 좋게 받아들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결과론적으로는 재회도 완전히 헤어지는 것도 선택을 못 하시는 건 결국 본인 스스로가 미련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미련 없고 감정 없고 후회되는 거 없고 아쉬울 거 없으면 재회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미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깝깝할 때, 답답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4번 분께서 움직여주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먼저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만약에 4번 분께서 먼저 연락을 안 한다는 결정을 내리시게 되면 본인이 결국엔 답답해서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연락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연락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먼저 하든 좋은 흐름을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게 두 분 사이에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좋게만은 흘러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변화가 빨리 찾아오는 만큼 그 중간에 약간의 풍파도 찾아오게 됩니다. 일이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두 사람의 생각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같다는 것은 서로가 미련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는 것만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별에 대해서, 재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방향이나 대하는 태도 자체가 두 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 보니 변화가 빠르게 찾아온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또다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생기거나 상황이 악화된다고 느끼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론적으로는 7월에 재회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재회는 마냥 행복한 재회는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한 차례에 다시 위기,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겪게 되고 가까스로 얻게 되는 재회. 재회는 결국엔 지켜냈지만 조금은 힘든 과정을 거친 이후에 지켜내는 재회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오히려 재회 이후에, 재회 직후에는 조금 더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조율하고 바꿔나가고 서로가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실은 얻었지만 7월 당장에 어떤 행복한 것까지 얻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번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본인이 좋은 쪽으로 생각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재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곧 상대방의 생각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연락하거나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가 이런 감정이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야지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두 사람의 연락이 닿고 난 이후에 그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4번 분들보다 훨씬 더 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상대방이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을 하시는 것을 가장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은 다른 감정이 비춰지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한 가지의 감정이 비춰지는데 그 감정은 좌절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재회를 원하는데 헤어진 상태다 이런 것에서 오는 좌절, 절망은 아니에요. 그런 것만 있다기보다는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미래적인 좌절도 존재하고요. 또한 현재만 봤을 때에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잃어버린 게 너무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전반적인 현재와 미래 모두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다 보니 걷잡을 수 없이 이런 감정들이 커지게 됩니다. 힘들고 슬픈 거랑은 조금 달라요. 당연히 이별을 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재회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힘들고 아픈 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힘들고 아픈데 거기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상대가 떠남으로 해서 잃어버린 건 너무 많고 앞으로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의 깊은 좌절을 느끼시다 보니 좋은 쪽으로 생각이 잘 안 드세요. 원하는 건 분명합니다. 재회를 바라고 계시지만 그 재회에 있어서 나 스스로가 희망적으로 볼 수 없는 상태예요. 과연 그 사람이 돌아올까? 우리가 재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의문만 품게 되고 더 나아가서 뭔가를 행동하고자 하는 것도 의지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가 된다, 바뀐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된다. 이런 것만 확신이 있으면 움직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 그런 식의 행동도 하시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5번 분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5번 분들과 다시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하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보여진다. 두 가지의 생각이 공존한다.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재회를 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연애를 바라면 안 되고요. 새로운 연애를 하고자 하면 재회를 바라면 안 되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마치 날씨가 맑길 바라는 마음과 비가 오길 바라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길 바라면 날이 맑길 바라면 안 되고 날이 맑길 원하면 비가 오길 바라면 안 되죠. 왜 이 사람에게 이런 감정이 보여지냐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5번 분들의 빈자리가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회를 바래요. 다시 우리가 합쳐져서 이 공백이 메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회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더 상대방이 적극적인 태도나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5번 뿐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와서라도 이 자리를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좋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 분들에 대한 빈자리가 굉장히 큰 상태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다른 누군가가 채워줘도 괜찮다라는 입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꼭 5번 분이어야만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본인의 옆자리가 비어있는 외로움, 공백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는 상태가 상대방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5번 분들의 7월 재회 가능성, 재회운을 봤을 때에는 두 분의 재회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변화나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 교류 이런 게 7월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두 사람이 함께 했던 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회만을 생각하는 5번분. 그렇기 때문에 재회 자체가 너무 간절해져서 지금이 힘들고 절망도 더 커진 반면에 상대방은 새로운 연애든 재회든 본인이 다시 외롭지 않은 방향을 좀 더 꿈꾸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다른 것을 바라고 있죠.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너무 뚜렷합니다. 다른 방향에서 뚜렷하기 때문에 각자가 그것을 포기를 못하고 각자 나 자신이 바라는 방향대로만 가게 됩니다. 즉,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두 사람이 그냥 방향의 수정 없이 쭉 이쪽으로 가면은 마주할 일이 없겠죠. 서로 그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서 안으로 모여야지 교차점이 생기게 되는데 서로 자기 할 일만 합니다. 자기 바라는 대로만 하고 혹은 조금 더 자기 감정에 충실해지거나 이렇게 되어요. 그렇다 보니 방향성이 다른 두 사람이 교차가 되는 게 7월에는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두 분 자체가 재회 가능성이 어렵고 또 서로가 연락을 하거나 교류가 생기는 것도 조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월에 있어서는 두 분 다 재회는 어렵다라고 느끼고 많이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그런 식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까 재회 가능성을 리딩을 하면서 연락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7월에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태도로는 있지만 실현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본인이 막상 행동을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나 봅니다. 단순하게 그냥 떠올렸을 때는 재회도 하고 싶고 다시 우리가 만나고 싶은 감정도 상대방에게 있지만 그거를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했을 때와 막상 진짜로 본인이 하려고 했을 때에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대방이 뭔가 움직임을 막상 시도하려고 하면 조금 주저하게 되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어서 그게 실현되긴 어려운 흐름이 7월에는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5번 분께서 먼저 연락을 하게 되거나 교류를 시도하게 된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조금은 냉랭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의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재회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보다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용기가 없어서 내가 먼저 연락을 해줘도 왜 상대가 냉랭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5번 분이어야 하는 간절함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머리로는 생각을 했을 때 재회에 대해서 참 긍정적이기도 하고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뭔가가 실현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금 태도가 바뀔 수 있는 흐름입니다. 본인이 연락하는 것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막상 5번 분께서 연락을 해도 본인이 바래왔던 연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냉랭하게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에는 사실 지금도 5번 분께서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계신데 7월 한 달은 조금 어렵고 힘든 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재회 자체에 오히려 집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회를 할 수 있는 달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재회 자체에 어떤 시도를 하시거나 그것에 너무 매달려 계시기보다는 본인의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것에 조금 더 치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지금 재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나까지 불안정해져 버리면 오히려 기회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7월은 더 나중에 8월, 9월, 10월 이런 시기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준비하고 갈고 닦고 내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달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5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